4월 20일 수요일 주식시장 기록. 개인이 밀어올린 6,400 반도체 숨고르기 그리고 신고가가 말해준 다음 확산의 방향. 오늘 시장은 숫자보다 구조가 더 중요했다. 코스피는 또 한 번 종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고 코스닥도 플러스로 마감했다. 그런데 오늘의 핵심은 단순히 지수가 올랐다가 아니었다. 오늘은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이 대형 반도체를 매도했는데도 개인이 지수를 떠받쳤다는 점, 그리고 시장의 에너지가 반도체 단일축에서 조선방산 기판전력 일부 중소형 성장주로 번지기 시작했다는 점이 더 중요했다. 즉 오늘은 강한 시장의 하루가 아니라 강한 시장이 다음 주 도축을 시험하기 시작한 하루에 가까웠다. 지수는 또 올랐지만 내용은 전날과 달랐다. 다우 마이너스 0.59%, 나스닥 마이너스 0.59%, S&P 500 마이너스 0.63%, 니케이 0.40%, 상해 0.52%. 해외는 미국이 조정을 받았고 아시아는 상대적으로 견조했다. 이런 환경에서 코스피는 6,417.93, 0.46%, 코스닥은 1181.12, 0.18%로 마감했다. 겉으로 보면 강세 마감이다. 하지만 수급을 보면 오늘은 전형적인 개인 주도 방어장이었다. 코스피 개인 1.7조 순매수, 외국인 7,200억 순매도, 기관 9,300억 순매도, 코스닥 개인 4,000억 순매수, 외국인 950억 순매수, 기관 3,700억 순매도. 이 흐름은 매우 중요하다. 전날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밀어올리던 장이었다면 오늘은 그들이 한 발 물러난 상태에서 개인이 추세를 믿고 버틴 날이었다. 이건 시장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좋은 의미의 숨고르기에 가깝다. 왜냐하면 지수가 고점권인데도 무너지지 않았고 대형주 차익 실현이 나와도 다른 곳으로 돈이 이동했기 때문이다. 오늘 반도체는 죽은 게 아니라 잠깐 쉬었다. 외국인 순매도 상위와 기관 순매도 상위에 공통으로 들어간 게 SK하이닉스, 삼성전자였다. 이건 분명히 의미가 있다. 오늘 시장은 반도체가 지수를 더 위로 밀어붙이는 날이 아니라 이미 많이 오른 반도체를 잠깐 쉬게 하면서 다른 업종이 바통을 받는 날이었다. 외국인 순매도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 SDI, 현대차,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알테오젠, 서진시스템, 대주전자. 기관 순매도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건설, 코스피 200, 반도체 플러스, 알테오젠, 삼천당, 에코프로비엠, ABL, 리가캠. 즉 오늘은 시장이 반도체는 좋다. 그런데 단기 과열 구간에서는 다음 타자도 같이 봐야 한다. 라고 말한 하루였다. 이건 약세 신호가 아니다. 오히려 강세장에서 자주 나오는 정상적인 순환매 패턴이다. 3. 오늘 진짜 강했던 건 조선방산 기판 확산형 신고가였다. 기관 순매수 상위를 보면 흐름이 명확하다.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현대마린, 2차전지 ETF, 삼성중공업, 레이크머티리얼즈, 파두, WCP, LS머티리얼즈. 여기에 외국인 순매수 상위도 보면 완전히 다른 축이 움직였다. 이수페타시스, 현대로템, SK스퀘어, 하나오션, LG디스플레이, 주성엔지니어링, 미래에셋벤처, 아주아이비투자, 하나마이크론, 알지노믹스. 이 조합을 보면 오늘 시장은 딱 세 가지를 동시에 보여줬다. 첫째, 조선방산의 추세 지속이다.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현대로템. 이건 단순 테마가 아니라 실적과 수주, 지정학, 에너지, 인프라 수요가 같이 얽힌 축이다. 이쪽은 이제 뉴스 나오면 오르는 테마가 아니라 시장 내 핵심 주도군 후보로 봐야 한다. 둘째, 반도체 내에서도 대형주에서 장비 기판 후공정으로 확산이다. 이수페타시스, 주성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 파두. 이건 굉장히 건강한 흐름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오르는 장보다 밸류체인 전반으로 돈이 퍼지는 장이 훨씬 오래간다. 셋째, 성장주와 벤처정책 기대축의 재부상이다. 미래에셋벤처, 아주아이비투자, 알지노믹스. 이건 시장이 단순 대형주 위주에서 벗어나 다음 기대감, 다음 모멘텀, 다음 스토리까지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4. 신고가 종목이 오늘 시장에 진짜 힌트를 줬다. 오늘 추가적으로 본 신고가 종목들은 꽤 의미가 있다. OCI, 사마알미늄, 애경케미칼, 이수페타시스, LG노텍, 핑거, 라이온캠텍, 정원엔시스, 나노, 미래에셋벤처. 이 종목들을 그냥 흩어보면 잡주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묶어서 보면 시장이 무엇을 찾는지 보인다. 이수페타시스, LG노텍. 이건 명확하다. AI 하드웨어 확산 고부가 부품주 재평가다. 반도체 대형주가 쉬어도 기판과 부품은 더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즉 시장은 이제 메모리 본체에서 주변부 고수익 체인으로 확산을 주기 시작했다. OCI, 사마알미늄, 애경케미칼. 이쪽은 화학소재 에너지 전환 축이다. 단순 경기민 감축 반등이 아니라 고유가, 에너지 전환, 배터리 소재 기대감이 같이 반영되는 축으로 봐야 한다. 특히 2차전지 쪽이 최근 다시 살아나는 흐름과도 연결된다. 미래에셋벤처, 핑거, 정원엔시스, 나노. 이쪽은 크기가 작은 종목들이지만 시장의 심리를 보여준다. 강한 장에서는 항상 후반부에 중소형 성장 정책, 수혜기술 기대주가 올라온다. 이게 의미하는 건 하나다. 시장 참여자들이 단순 방어가 아니라 공격적으로 다음 수익 구간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즉 오늘 신고가는 반도체 일강 장세가 끝났다가 아니라 반도체가 만든 유동성이 다른 업종과 중소형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맞다. 오늘 시장의 본질은 매도에도 안 무너진 시장이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같이 팔았다. 그런데 코스피는 올랐다. 이건 절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강한 시장은 좋은 뉴스에만 오르는 시장이 아니다. 매도가 나와도 무너지지 않는 시장이다. 오늘이 딱 그랬다. 외국인 7,200억 매도, 기관 9,300억 매도. 그런데 코스피 0.46%, 그리고 종가 기준 6,400 돌파. 이건 시장 내부에 받아내는 힘이 있다는 뜻이다. 개인이 단순히 무지성 추격 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시장은 이미 상승 추세에 대한 신뢰를 어느 정도 형성한 상태다. 물론 이 신뢰가 과열로 바뀌는 순간은 경계해야 한다. 특히 비투, 고점 추격, 단기 급등주의 신용 과열은 언제든 변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까지는 매물 소화 능력이 매우 강한 시장이었다. 6. 오늘의 인사이트 1. 반도체는 쉬었고 시장은 더 넓어졌다. 이건 약화가 아니라 건강한 순환이다. 오늘의 인사이트 2. 조선방산 전력 부품 소재가
동시에 살아나는 장은 생각보다 오래간다. 한 축이 아니라 여러 축이 돌아가면 지수는 쉽게 안 꺾인다. 오늘의 인사이트 3. 신고가 종목의 확산은 지수보다 더 중요하다. 시장이 넓어질수록 강세장의 질은 좋아진다. 7. 내일 시황 예측의 핵심 전제. 내일은 결국 SK하이닉스와 현대차 실적 해석 그리고 오늘 개인이 만들어낸 6,400 안착 시도가 이어질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중요한 포인트는 세 가지다. 첫째, 반도체가 다시 지수를 끌어줄지. 오늘은 쉬었지만 완전히 꺾인 게 아니다. 내일 실적이 기대 이상이면 다시 3점 마이너스 하이닉스 축이 본체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순환매가 이어질지. 오늘 강했던 조선, 방산, 전력, 2차전지, 기판주가 내일도 이어지면 시장은 반도체 하나 없이도 버틸 수 있다. 그게 진짜 강세장이다. 셋째, 개인 수급의 지속성이다. 오늘 개인 1.7조가 들어왔다. 이 힘이 내일도 이어지면 6,400은 단기 고점이 아니라 새 지지선 탐색 구간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개인의 매수 에너지가 식고 외국인 기관 매도가 더 강해지면 단기적으로는 6,380 전후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다. 내일 시장은 단순히 오르냐 내리냐의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반도체 실적이 다시 시장의 본체가 될 것인가? 둘째, 오늘 확인된 순환매가 일회성이 아니라 다음 주도 흐름으로 이어질 것인가? 셋째, 개인이 바친 6,400선이 진짜 지지선으로 바뀔 수 있는가? 오늘까지의 흐름을 종합하면 내일 시장은 크게 세 갈래로 갈린다. 시나리오, 가장 유력한 기본 시나리오, 반도체는 흔들려도 시장은 안 무너진다. 이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 오늘 시장은 이미 중요한 실험을 하나 끝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대형주를 매도했는데도 코스피는 6,400 위에서 마감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이 많이 샀다는 뜻이 아니라 지수 하단을 받아내는 시장 내부 체력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뜻이다. 내일도 초반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대형 실적주를 둘러싼 경계감 때문에 지수가 출렁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동시에 정리한 건 업황을 의심한다기보다 실적 발표 전 단기 차익 실현과 포지션 조절의 성격이 더 강하다. 즉 내일 초반 흐름은 반도체가 잠깐 눌리거나 혹은 실적 기대가 선반영됐다는 이유로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순간 시장이 무너지는지가 아니라 무슨 업종이 대신 버텨주는가다. 오늘 기사들을 보면 이미 힌트는 충분했다. 조선은 실적 기대와 수주 모멘텀, 방산은 중동 긴장 지속과 수출 기대, 전력 기기는 북미 데이터 센터 투자와 인프라 수요, 2차전지는 고유가와 ESS 기대, 기판 부품주는 AI 서버 확산의 낙수 효과, 일부 벤처 중소형 성장주는 다음 주 도주 탐색 자금 유입. 즉 내일은 반도체가 쉬더라도 조선, 방산, 전력, 기판, 일부 2차전지와 중소형 성장주가 번갈아 지수를 바치는 형태가 가장 자연스럽다. 이 시나리오에서 코스피는 강하게 급등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쉽게 밀리지 않는다. 지수보다 종목이 더 강한 장, 그리고 대형주보다 업종 순환의 속도가 더 중요한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다. 내일 시장의 1차 본체는 반도체 실적 기대고 2차 본체는 순환매의 지속 여부다. 둘 중 하나만 살아있어도 시장은 생각보다 단단할 수 있다. 시나리오, 가장 강한 상방 시나리오, 실적이 다시 반도체를 깨우고 6,400이 지지선으로 굳어진다. 이건 내일 시장이 가장 강하게 터질 경우의 그림이다. 이 시나리오가 나오려면 조건이 있다. 첫 번째는 SK하이닉스 실적 또는 가이던스 해석이 시장 기대보다 더 강해야 한다. 지금 시장은 단순히 숫자 하나를 기다리는 게 아니다. 오늘까지 기사들을 보면 시장이 원하는 건 명확했다. HBM 슈퍼사이클의 지속성, 2026년까지 이어질 공급 부족, AI 인프라 투자 확대 실물 확인, 반도체 수출 4월 120일 역대 최대, 대형주 실적이 코스피 전체 이익 추정치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가? 즉 내일 실적 발표는 좋다 나쁘다 수준이 아니라 반도체 사이클의 지속 기간을 시장이 얼마나 더 길게 볼 수 있느냐의 문제다. 만약 시장이 이번 실적은 숫자도 좋지만 다음 분기와 내년까지도 더 좋다라고 받아들이면 오늘 쉬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시 본체로 복귀할 수 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오늘 강했던 조선방산 전력 2차전지 흐름 위에 반도체 본체가 다시 올라타면서 지수와 종목이 동시에 강한 정통 강세장으로 바뀐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코스피 6,400 부근은 단순 숫자가 아니다. 전쟁 이후 회복, 반도체 실적 상향, 외국인 귀환 기대, 골드만삭스 8,000, JP모건 8,500, 그리고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가 응축된 자리다. 즉 내일 반도체가 다시 강하게 붙으면 시장은 6,400은 고점이 아니라 통과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흐름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재차주도, 기판 후 공정 장비 동반 확산, 외국인 재매수 유입 가능성 확대, 대형주 부담을 덜며 코스피 상방 열림, 순환매 업종까지 같이 강해지는 멀티플 상승. 쉽게 말해 내일 실적이 좋게 해석되면 시장은 반도체 일강이 아니라 반도체 본체 순환매 확산에 훨씬 강한 형태로 진화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내일은 단순한 하루 상승이 아니라 이번 랠리의 2차 가속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시나리오, 경계해야 할 조정 시나리오, 좋은 뉴스가 더 이상 못 올리는 순간 단기 과열 조정이 나온다. 이 시나리오는 무시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오늘 들어온 기사들 중 상당수가 이미 낙관의 농도가 매우 높아진 상태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코스피 8,000, 8,500 전망, 반도체 슈퍼사이클 장기화, 신고가 종목 급증, 비투 증가, 증권사 신용융자 제한, 개인의 대규모 추격 매수, 월배당 ETF, 레버리지 ETF, 단일 종목 ETF 확대, 시장이 전쟁 뉴스에 둔감해졌다는 해석. 이 말은 곧 좋은 뉴스가 많아진 만큼 조금만 기대에 못 미쳐도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내일 경계할 건 딱 두 가지다. 첫째, 실적 자체는 괜찮아도 시장이 이미 너무 높게 기대한 경우
경우다. 예를 들어 숫자는 호실적인데 이 정도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라는 반응이 나오면 반도체에서 차익 실현이 더 나올 수 있다. 둘째, 지정학 리스크가 다시 가격에 반영되는 경우다. 오늘 하루만 봐도 기사들이 반복한 게 있다. 휴전 연장에도 협상 불확실성은 계속, 호르무즈 정상화는 아직 멀다, 유가의 방향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고유가가 물가, 운송, 실물 경제로 2차 전이 될 수 있다. 지금 시장은 이 위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일단 뒤로 밀어놓고 실적을 먼저 보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내일 실적 기대가 약해지는 순간 미뤄뒀던 리스크가 다시 앞줄로 올라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오늘 개인이 강하게 받쳤던 자리에서 오히려 개인 매수 피로가 확인될 수 있고 6,400위는 단기적으로 매도 우위 구간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조정이 추세 붕괴형 조정인지 속도 조절형 조정인지다. 지금까지 기사와 수급을 종합하면 설령 조정이 나와도 예전처럼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형태보다는 반도체 차익 실현 다른 업종 상대 강세 종목 장화로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 즉 내일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건 강세장의 끝 신호보다는 주도주 교체와 매물 소화 과정의 가능성이 높다. 시나리오, 오늘 기사들을 모두 압축한 진짜 핵심 시나리오. 반도체의 시간은 계속되지만 돈은 이미 다음 칸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문장이다. 오늘 기사 100개 이상을 한 줄로 줄이면 이거다. 시장 전체 논리는 여전히 반도체다. 하지만 실제 매매는 이미 다음 업종으로 이동하고 있다. 반도체가 왜 중요하냐? 코스피 전체 이익 추정치를 끌어올리는 본체이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 8,000, JP모건 8,500, 외국인 복귀, 수출 호조, HBM, AI 인프라, 공급 부족, 이 모든 서사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 그런데 오늘 실제로 강했던 종목들을 보면 시장은 동시에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반도체 다음은 기판인가? 그 다음은 전력기기인가? 조선과 방사는 실적으로 더 갈 수 있나? 고유가가 2차 전지와 ESS를 살릴 수 있나? AI는 이제 반도체를 넘어 피지컬 AI, 광통신, 데이터 센터 전력으로 확산되는가? 신고가 확산은 단순 테마가 아니라 시장폭 확대 신호인가? 즉 내일 시황은 단순히 하이닉스가 오르냐 내리냐가 아니라 반도체가 여전히 본체인지 확인하는 날이면서 동시에 다음 주도군 후보들이 얼마나 더 살아남는지를 확인하는 날이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강세장은 보통 이렇게 간다. 본체가 먼저 오른다. 본체 주변부가 오른다. 낙수 효과가 다른 업종으로 퍼진다. 신고가 종목수가 늘어난다. 시장이 넓어진다. 그 뒤에야 진짜 큰 추세가 완성된다. 오늘은 이미 3번과 4번을 지나고 있었다. 내일은 5번으로 갈지 아니면 다시 2번과 3번 사이를 오갈지 확인하는 날이다. 내일 체크포인트. 내일은 이 5가지만 보면 된다. 1.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다시 지수 본체로 복귀하는가? 복귀하면 상방이 다시 열린다. 2. 조선방산 전력기기 기판주의 강세가 이어지는가? 이어지면 순환매는 진짜다. 3. 개인 순매수가 또 1조 이상 유지되는가? 유지되면 6,400은 심리 저항이 아니라 지지 탐색 구간이 된다. 4. 외국인이 반도체 매도를 줄이는가? 이게 줄어들면 시장은 더 강해질 수 있다. 5. 신고가 종목수가 더 늘어나는가? 늘어나면 지수보다 시장이 더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내일의 결론. 내일 시장은 실적이 반도체를 다시 점화할지 아니면 반도체가 쉬는 동안 다른 업종이 바통을 이어받을지를 확인하는 날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반도체는 잠깐 숨을 고르고 조선방산 전력 기판 2차 전지가 시장을 넓히는 형태의 강세 지속이다. 가장 강한 상방은 실적이 다시 반도체를 깨우고 6,400이 지지선으로 바뀌는 경우다. 가장 경계할 건 좋은 뉴스가 더 이상 못 올리는 순간 나오는 단기 차익 실현이다. 하지만 오늘까지의 흐름을 보면 시장은 아직 무너질 이유보다 넓어질 이유가 더 많다.